3번. 각 XOY 여기죠? 이 각의 크기. 이게 XOY예요. 저 각의 크기와 같은 각 DPC를 작도하는 과정이다. 순서를 차례로 나열한 걸 계산하시오. 아까 했던 그거요.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식. 먼저 뭐 있었죠? 이 각의 크기를 재야죠. 아니, 이 각을 나타내야죠. 저 각을 나타낸다 어디 있나요? 저 각을 나타낸다. 여기 있네요. 디귿. 이 각 XOY를 나타낸다. 그럼 나타냈으면 다시 어느 쪽으로? 각 DPC가 나오는 쪽에다가 이 나타낸 각을 다시 돌린다. 여기 있네요. 이 부분. 똑같은 크기만큼 돌려낸다. 리엘. 그 다음은 각의 크기를 재야죠. 이 각이 벌어져 있는 정도. 크기를 재는 그림이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기억. 각의 크기를 잰다. 잰 각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그린다. 자, 각의 크기를 쟀으니 그 각을 옮겨야죠. 그 각 크기를. 저 각 크기 잰 거를 옮기는 과정이 몇 번이에요? 니은이네. 마지막에 각을 긋는다. 어디 있어요? 미음 이렇게 되죠. 이 순서로 그림을 보면 작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을 따라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해를 하면서 쓰셔야 되죠. XOY의 크기가 같은 각을 여기다 작도를 한 거죠. 이번엔 작도 순서가 아니고 이제 그려졌다면, 옮겨놨다면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건가요? 네. 네. 맞는 말. AB랑 CD, AB 이 길이랑 CD 이 길이는 같은 길인가요? 네. 네. 각의 크기를 잴 때 이 선분 길이를 재서 구하잖아요. 다음 OA 길이 여기 OA 길이랑 AB 길이 이게 같나요? 아니에요. 이게 틀렸네요. 다음 OB 길이 여기랑 PD 길이 여기는 같죠? 똑같은 원만큼 일로 돌려낸 거니까 반지름 길이로 서로 같아지는 거죠. XOY 이 각의 크기와 CPQ 이 각의 크기는 당연히 크기 같은 걸 작도한 거니까 맞는 말이겠죠. 네, 3번이 틀렸네요. 자, 크기 같은 각을 이쪽에다 작도해서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 성질을 지금 이용해서 작도를 한 거죠. 하나씩 따져봅시다. QA 여기 길이 여기 길이 QB 여기 길이 같나요? 네, 같죠. PC 이 길이 QB 이 길이 같나요? 네. 같죠. 여기 반지름 일로 돌려냈기 때문에 이쪽 반지름이나 이쪽 반지름이나 여기나 다 같은 길입니다. AB, AQ, AB, AQ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죠? 얘랑 같은 거죠? 이게 틀렸네요. 3번. AB랑 CD는 같은 길이고 그 다음에 각 크기는 당연히 같다. 네. 계속. 자, 이제부터는 삼각형을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좀 전에는 각을 옮기는 연습을 했었다면 삼각형을 그리는 방식. 근데 삼각형을 그리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삼각형의 변이 3개 있죠.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거나 잠깐 보세요. 이게 그거예요. 삼각형 그리는데 조건이 3개의 변이 모두 나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삼각형 그리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3개의 변이 아니고 2변만 나와요. 변 3개. 근데 이번에는 변 2개? 그럼 나머지 하나의 요소를 누가 메꿔야 되냐면 각이 메꾸는 겁니다. 그 2변과 그 사이 낀 각이 주어졌을 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는 변 하나? 그럼 나머지 2개는 각이 메꿔야 돼요. 한 변과 그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로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그리는 방식을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삼각형 세변 길이가 주어져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삼각형 세변이 주어진다고 무조건 삼각형이 그려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솔? 뭐예요? 의자를 앞으로. 아니구나. 난 뒤로 넘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아까 의자도 아까 학생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다가
아까 뚝 소리가 나는데 괜찮다길래 나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부러져 있는 상태였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의자를 너무 세게 뒤로 넘기지 마시고. 첫 번째, 삼각형 길이가 뭐 3, 4, 100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길면 안 되고 3, 4, 나머지 하나 0.1 이래도 안 된다고 그랬죠. 세 변이 조건에 맞게 주어져야 되고 그 조건은 원래 정의는 좀 다르지만 좀 쉽게 구하는 방식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조건으로 세 변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 삼각형을 그리는 방식은 일단 직선 하나를 긋고 세 변 중에 한 변을 길이를 재요. 아무데나 그냥. 여기는 지금 A라고 해놨죠. A 하나를 옮겨다가 여기 컴퍼스에다 반을 찍고 A 길이만큼 이렇게 돌립니다. A 길이만큼 이렇게 돌려요. 이게 A예요. 그럼 나머지는 B하고 이제 C가 남았죠. B는 아무데나 여기든 아무데나 한 군데다가 점을 찍고 B 길이만큼 다시 돌려요. 이만큼 B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B라는 게 여기가 B인지 여기가 B인지는 모릅니다. 일단 B만큼 이렇게 B 길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많은데 B 길이만큼 일단 원의 일부를 돌린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C 길이만큼 다시 원의 일부를 돌려요. 이렇게. 여기서 C 길이만큼 재서 돌려요.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이 나오죠? 그 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길이가 B가 되고 이 길이가 C가 되면서 삼각형 세변 길이가 ABC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하나 긋고, 먼저 직선 하나 긋고, A 길이 재서 적당히 돌려서 A 길이를 만들고, 양쪽 끝점에서 BC를 잡아서 B의 길이만큼 원의 일부, C의 길이만큼 원의 일부를 돌려놓고 만나는 교점을 이으면 삼각형 ABC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 있다는 조건이 되고, 두 번째, 세변 길이가 다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세 변이 아니고 그냥 두 변만 주어지는 겁니다. 얘처럼. 변이 두 개만 나오고 그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라는 건데 끼인 각이 뭐죠? 끼인 각. 끼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변 A, 여기 변 B, 여기 변 C 하면 A와 B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혹은 B라는 변과 C라는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A라는 변과 C라는 변이 끼어 있는 각은 이 각이 돼요. 그래서 변 세 개가 다 안 주어지는데 변 두 개랑 그 사이 끼인 각 하나가 주어져도 삼각형을 하나로 정확히 네가 그리든 내가 그리든 딱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 하나를 그려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는 방식은 이래요. 일단 첫 번째, 각 A와 이 크기와 크기 같은 각 하나를 먼저 작도해요. 우리가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는 방식을 먼저 여기서 각의 일부를 나타낸다. 여기도 각의 일부를 나타낸다. 각의 크기를 잰다. 이어서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은 똑같은 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낸다. 먼저 각을 만들었죠. 자, 이제 그가 각을 만들어 나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변 남았죠. 변 두 개를 적절하게 여기다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자, 각을 만들고 이제 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각만 만들었지 삼각형이 여기가 끝점이라 말할 수는 아직 없어요. 그냥 각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각의 꼭지점에서 두 변 중에 한 변인 C를 이렇게 작도를 해요. 아무데나 여기든 한쪽 반직선 쪽으로 이렇게 C를 이렇게 C 길이만큼 재라는 얘기죠. 그럼 만나는 교점 있잖아? 그리고 또 나머지 남아있는 B 길이만큼 이렇게 또 일부를 돌려요. 이 끝점 있잖아요? 이 끝점 두 개를 이렇게 이으면 이 길이가 C가 되고 이 길이가 B가 되며 그 사이 끼인 각을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작도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아요. 다시 먼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있을 때는 일단 각이 하나밖에 없잖아. 각을 먼저 작도해줘요. 각을 작도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각의 꼭지점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재줍니다. 여기가 B냐 여기가 B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놔도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에 B를 만드냐 이쪽에 C를 만드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두 반직선 어딘가에다 한쪽에다 B의 길이만큼 재서 이렇게 작도해주고 나머지 한쪽에 이제 C 길이만큼 이렇게 작도해주고
그 걔네 끝점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면서 삼각형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럼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으로 너나 나나 그릴 수 있는 딱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그리는 방식이에요. 순서대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림이 워낙 잘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변은 한 개고 각만 두 개 있을 때. 그럼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변 두 개 각 하나 그 끼인 각일 때는 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부터 먼저 작도했죠. 이번에는 각 두 개 변 하나예요. 그럼 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변부터 먼저 작도합니다. 변부터. 변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 직선 하나를 미리 그리세요. 그리고 이 길이를 재요. C만큼. 여기다 대고 아무 데나 돌립니다. 그냥 여기다 꼭지점 찍고 이렇게 돌렸어요. 이게 C, 이만큼이 C가 되는 거죠. 먼저 변 하나를 작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두 개 남았잖아요. 각 두 개. 그럼 여기 있는 각 A. 아무나 A나 B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저각과 크기 같은 각을 이렇게 작도해요. 저각과 크기 같은 각을 이렇게 작도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꼭지점에다가 이 각과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합니다. 그럼 저절로 만나는 교점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지우고 그 교점과 이렇게 이어서 이 내부에다가 삼각형 하나를 만든다. 이 각 표현해서 한 변과 양 끝각을 통해서 삼각형 하나로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작도 순서는 막 잘 나와 있기도 하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변 세 개 주어지면 직선 하나 그리고 첫 번째 변 하나를 작도해요. 양쪽 끝점에다가 나머지 변을 이렇게 이어서 만드는 교점에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길이 A, 여기 길이 B, 여기 길이 C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있을 때는 각을 먼저 작도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부터 먼저 작도. 그 나머지 두 변 남으면 그 두 변을 각의 꼭지점에서 변 하나 길이 잡아주고 나머지 각의 꼭지점에서 또 나머지 변 하나 길이 잡아줘요. 그럼 만나는 점과 이렇게 이으면 그 사이 끼인 각과 나머지 두 변을 통해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배운 거는 변 하나 각 두 개. 그럼 변을 먼저 작도해요. 변부터 먼저 그립니다. 꼭점에서 변의 일부를 그려요. 여기는 뭐 C라고 합시다. 남은 건 각 두 개. 각을 이 꼭지점에서 저거와 똑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식을 배웠으니까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해요. 다시 여기서 또 나머지 한 각과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해요. 그래서 만나는 교점과 이렇게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이렇게 배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뒤에 있는 이 내용과. 자,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이건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저런 단어를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같은 말입니다. 삼각형 모양과 크기를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과 삼각형 결정 조건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나 내가 그리나 이 조건만 있으면 네가 그리는 삼각형과 내가 그리는 삼각형이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양이나 크기는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까 했던 거. 세 변 길이가 조건에 맞게 주어질 때. 그 두 변 길이 주어지고, 이거 중요하죠? 그 사이 끼인 각, 두 변 사이에 각이 이렇게 끼어 있는 각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한 변과 그 변의 양쪽 끝각이 주어졌을 때. 변 끝에 있는 양쪽 끝각이 주어지면, 잠깐 보신 것처럼 삼각형을 하나로 그려낼 수 있다.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다. 왼쪽에 있는 9-1번 지금 해보세요.
1번은 5인가요? 6인가요? 5. 2번은 5. 3번 X. 4번 X. 5번 5. 자, 맞는지 봅시다.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삼각형 ABC를 그냥 적당히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ABC. 뭐 삼각형 모양이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조건에 맞게 한번 따져볼게요. 1번. AB 길이가 5. BC 길이가 4. CA 길이가 6. 자, 이렇게 세 변 길이가 이렇게 주어지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세 변이 주어진다고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가장 긴 변을 찾아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작네요. 이렇게 이건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 2번 AB 길이가 9, BC 길이가 3, CA 길이가 5. 삼각형 그려지나요? 이게 가장 긴 변이잖아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지만 그려지는데 이게 아니네요. 작지 않네요. 틀렸네요. 3번 AB 길이가 6, AB 길이가 6, BC 길이가 5. 그 다음에 각 A가 40도. 이렇게 되면 삼각형 하나로 그려집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볼 때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려면 두 변과 각이 주어졌을 때 이 각은 무슨 각이 된다고 그랬죠? 끼인 각. 그치? 그럼 이제 각 두 변 길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두 변의 끼인 각이 되려면 각 A가 아니고 어디가 나와야 돼요? 각 B가 나왔어야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AB 길이가 7, BC 길이가 3, 각 B가 30도. 이건 괜찮나요? 네, 이건 괜찮네요. 그럼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AB 길이가 9, 각 A가 40도, 각 B가 60도. 이거 삼각형 하나는 그려지나요? 그려지죠. 한 변과 양끝각이잖아. 좀 전에 배웠잖아요. 한 변과 양끝각 그려져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마지막에 5번 보세요. 5번. 똑같은 문제인데 AB 길이가 9, 각 A가 40도, 근데 각 C가 80도.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런 조건으로.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삼각형 하나로 그려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분명 우리가 배울 때는 한 변 길이 주어졌어요. 그 각이 두 개 주어지게 되면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지면 이 두 각은 무슨 각? 그 변의 양쪽 끝각이 돼야 되죠. 그럼 선분의 양 끝각이 되면 각 A랑 누가 나와야 돼요? 각 B가 나와야 양쪽 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나오는 양쪽 끝각. 얘랑 얘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A가 40도인 걸 알았죠? 근데 각 B가 나와야 되는데 각 C가 나와 있네? 우리 언뜻 보기에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니니까 이거는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는 조건이 아닌가 봐. 그게 우리가 배운 거지. 근데 여기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삼각형 각이 몇 개예요? 3개죠. 그 3개 합치면 몇 도죠? 그럼 A가 40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랑 B를 알고 싶은데 B가 안 나오고 C가 나왔잖아? C가 몇 도죠? 근데 A와 C를 가지면 뭐를 알 수 있죠? B를 알 수 있죠. 이거 몇 도예요? 65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C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각 B가 필요하지만 C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각 B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고, 그럼 결론은 한 변과 양 끝까지 성립했다는 얘기네? 그럼 이건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는 조건이 됩니다. 한 변과 양 끝까지 지금 상황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었던 나머지 한 각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한 변과 양 끝각이 조건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양 끝각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한 변과 두 각이면 괜찮다. 자, 근데 이게 좀 이게 지금 여러분 처음 배우는 상에서 굉장히 헷갈릴 텐데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 5번 왜 삼각형 되는지 안 아까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이거는 한 변과 양 끝각이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삼각형 그릴 때 그랬잖아요. 변부터 먼저 그리세요. A, B. 이걸 작도하세요. 9는 뭐 선분에다 찍고 그만큼 길이 잰 다음에 옮기면 되니까. 다음 각 B의 크기 40도잖아요. 40도를 작도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40도랑 똑같은 각을 여기다 옮겨 놓는 겁니다. 여기 A라고 두고 여기 A라고 돼 있죠. 그럼 B 쪽에다가 나머지 한 각 60도를 작도해요. 그럼 만나는 교점을 대고 이렇게 삼각형을 끊어서 만들면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 근데 얘가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각을 통해서 양 끝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예외적으로도 양 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좀 오히려 이거 잘못 설명드리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조건에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집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변과 두 각이면 안 됩니다. 한 변과 양 끝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져요. 아니 선생님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아까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게 안 나와 있었어요. 이게. 근데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니어도 삼각형 내각이 180이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결국 각 B를 구할 수 있으니 결국은 한 변과 양 끝각이 성립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럼 결국은 한 변과 두 각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양 끝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각이 양 끝각이 아니어도 뭐가 나와 있냐면 각의 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각의 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가지고 나머지 한 각이 몇 도인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변과 양 끝각이 성립하는데 얘는 이 두 각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니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결론 헷갈리지 마세요. 결론 한 변과 양 끝각이면 무조건 삼각형 하나로 그려져요. 근데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니어도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괜찮아. 얘처럼. 근데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닌데 각의 크기가 안 주어지고 그냥 두 각 이렇게 되면 각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지 않아요. 아셨죠?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변과 양 끝각일 때만 돼. 다만 예외적인 건 어떤 거? 양 끝각이 아니어도 각 크기가 나와 있으면 괜찮아. 근데 각 크기가 안 나와 있는 두 각일 때는 안 돼. 그때는 무조건 양 끝각이어야 돼.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어차피 집에 가서 과제할 거를 지금 합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요. 언제 들어봤어요? 크기와 모양한테 들어봤나요? 그렇죠? 가끔 이제 선생님은 요즘은 초등부과를 선생님은 따로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가끔 초등학생들이 뭘 질문하면 내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질문하면 당황할 때가 있어. 얘가 이걸 배웠나 안 배웠나 이런 거 내가 선생님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교과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이면 이건 배웠겠지, 이건 안 배웠겠지 알고 있는데 가끔 초등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초등부 따로 저기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초등부 관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초등부 수업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가끔 초등학생들 어떤 이유로 내가 초등학생을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질문할 거 아니야? 1년에 몇 번씩 내가 초등학생을 가끔 볼 때가 있어. 어떤 이유로. 뭐 초등부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거나 하면 가끔 내가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질문하잖아? 그럼 질문을 대답해줘야 되는데 가끔은 얘가 이거를 배운다면 헷갈리는 거야. 이걸 설명해줘도 되나 안 되나? 아나 모르나? 가끔은 뭐 이렇게 설명하면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뭐예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안 배웠니? 그러면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러면 또 그 수준에 맞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수준에 맞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이게 좀 더 학년이 지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이 학년에 맞춰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유형은 내가 그걸 잘 기억 못 하는데 어떤 유형에서는 그 초등학교에 필요한 전문 용어가 있는 거야. 그 초등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거기에 맞춰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가 초등교과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한동안 안 봤다 보니까 가끔 2학년에서 이 친구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줄지 알아야 되는데 막 뒤죽박죽 짬뽕이 되다 보니까 가끔 체크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걔는 이제 나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지금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지?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 날 쳐다보죠. 나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럼 내가 조용히 원장님이야. 근데 네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좀 잘 모르겠어서 잠깐 너한테 맞는 풀이를 좀 찾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걔 좀 의심스럽게 정말 수학을 잘하는 거 맞나? 이런 소리를 쳐다볼 때가 있어.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합동. 네, 합동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우셨다니까. 어떤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돌리거나 뒤집어서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때 이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 말한다. 색종이를 두 개를 겹쳐놔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가위 같은 걸 이용해서 삼각형을 오려냅니다. 그 두 개를 오려내고 딱 떨어뜨리면 두 삼각형은 완벽히 똑같은 삼각형이죠. 그런 케이스 우리가 보통 합동이라 불러요. 그래서 합동은 크기나 모양이 완벽히 똑같아서 한 도형을 다른 도형에 이렇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관계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합동 조건은 삼각형에서만 배웁니다. 삼각형 합동 조건만 공부합니다. 사각형은 안 배웁니다. 삼각형 합동 조건. 그래서 삼각형 합동 조건을 하려면 몇몇 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쪽에 삼각형 ABC가 나와 있고 그 삼각형과 DEF가 이렇게 포개가 되면 A와 D가 포개어지는 점, B와 E가 포개어지는 점, C와 F가 포개어지는 점, 지금처럼 포개어지는 점, 맞닥뜨리는 점, 얘를 보통 대응점이라고 불러요. 대응. 이거 함수할 때 우리가 대응이란 말 썼었죠. 대응. 이 값과 이 값이 짝꿍이 된다, 짝지어진다라는 뜻으로 대응이란 말을 씁니다. 수학적으로 대응은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점, 포개어지는 점, 맞닥뜨린 점, 짝지어지는 점. 그럼 대응변, 이 변과 이 변은 서로 포개어지는 변, 대응변. 대응각,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포개어지는 각, 대응각. 그런 단어가 있고 근데 이 기호 있잖아요. 세 줄 뭐예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이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 알파벳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알파벳 순서로 써놨을 뿐이지 A랑 D가 대응하는 점, 포개했을 때 얘네들이 맞닥뜨리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 B랑 E가 포개어지는 점, C랑 F가 포개어지는 점 이런 뜻이에요. 이랬을 때 둘을 이렇게 포개어놨더니 완벽하게 크기 모양이 똑같아졌을 때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말하고 그 합동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세 줄을 씁니다. 세 줄. 이게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줄은 뭡니까? 그러면 네, 같다는 뜻이잖아? 근데 같다는 게 위에 있는 것처럼 두 삼각형이 같다. 합동이다. 이게 약간 말이 헷갈리거든요. 세 줄은 합동이고 두 줄은 같긴 같은데 이게 뭐가 같은 거냐면 넓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두 줄은 넓이만 같은 거지 크기나 모양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좀 더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모양이 완벽히 틀리죠? 네. 근데 여기는 밑변 길이가 4예요. 높이가 3입니다. 넓이는 얼마죠? 12, 아니 6. 6이에요. 근데 여기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1이에요. 그럼 넓이는 6. 6입니다. 둘의 넓이는 같지만 모양이 완벽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 두 줄 기호를 써요. 이때는 그냥 넓이만 같습니다 라는 뜻이고, 세 줄은 넓이만 같은 게 아니고 모양이 완벽히 똑같은, 크기 모양이 완벽히 똑같은 합동의 기호이기 때문에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두 줄은 넓이 같다. 하지만 모양과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세 줄은 모양, 크기, 넓이 모두 같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합동 기호를 쓸 때는 알파벳을 네 마음대로 배열하시면 절대 안 된다. 꼭지점이 대응되는 순서, A랑 포개어지는 점, B랑 포개어지는 점, C랑 포개어지는 점을 짝에 맞게 써야지 알파벳대로 배열하다 보면 잘못하면 틀린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서 합동인 변에 대응변, AB랑 대응변을 찾으시오.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서는 순서대로 D예요. BC랑 대응변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기는 순서대로 EF가 될 테고, AC랑 대응변을 찾으면 DF가 되겠죠. 이렇게 대응변 길이가 서로 같아지고, 당연히 대응 각도, 각 A랑 같은 각, 각 D, 각 B랑 같은 각, 각 E, 각 C랑 같은 각, 각 F,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해야 우리가 찾아내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응각, 대응변 찾는 건 너무 쉬워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내용이라 바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건데 뭔가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앞으로는 이 친구들과 그러니까 친해지셔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건데, 두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색종이를 딱 분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두 삼각이 똑같은데 그걸 그냥 생각만 가지고 눈으로만 보고 얘네들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두 삼각형이 원래는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라를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할 때 일단 이거부터 기억합시다. 우리가 합동 조건을 말할 때 보통 S,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에 S 아니면 A를 쓰는데, S는 여기 나와 있는 사이드, 변의 줄임말. 그래서 S는 삼각형의 변을 뜻하는 단어고, A는 앵글의 줄임말, 각을 뜻합니다. 첫 번째 조건, 두 삼각형이 똑같습니다. 이게 얘네들은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쪽 변기를 재봤더니 이 변기랑 같고, 이쪽 변기를 쟀더니 이쪽 변기가 같고, 이 변기를 쟀더니 이 변기가 같을 때 있죠. 이럴 때 두 삼각형이 세 변 길이 모두 같을 때, 그럴 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두 삼각형은 실제로는 합동입니다. 크기 모양이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 합동 조건을 변 길이 세 개가 서로 다 같기 때문에 세 변, 변은 S, A는 각이라고 그랬죠. 세 변 길이 같으니까 SSS, 변변변 합동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수학 문제 푸는데 한글로 변변변 합동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SSS 합동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또 합동인 게 있는데, 변이 세 개가 아니고 두 변과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 같고, 또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 같아. 두 삼각형.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되면 변 두 개 각 하나잖아요. 그럼 변 두 개 각 하나니까 변변각 합동. 줄여서 SSA 합동이라고 쓰기에는 두 변 사이에 각이 끼어 있죠. 그럼 이왕이면 두 변 사이에 각이 꼈으니까 이 A라는 각을 나타내는 알파벳이 두 변 사이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변 사이에 A가 가도록 변각변 합동 조건. 이게 SAS 합동입니다. 두 삼각형은 크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라고 증명할 때 세 변 길이 모두 같아도 되겠지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네? 그러면 얘네는 합동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두 삼각형에서 변을 하나밖에 몰라요.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 같다는 걸 지금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양쪽 끝각, 이 각과 이 각,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아요. 그럼 한 변과 양 끝각이니까 변 하나, 각 두 개잖아요? 그럼 변각각 합동 조건, 그래서 ASS 합동이라고 쓰려고 했더니
이게 한 변과 양 끝각이잖아. 그럼 변이 가운데가 있고 양 끝에 각이 있는 게 좀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각, 변, 각. 그래서 A, S, A 이 편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좋은 편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혹시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쓰셔야지 네 마음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단어가 좀 좋지도 않잖아요. 네. 좋은 단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잊어버리세요. 이런 단어. 네. 자, 다시 SSS, SAS, ASA 합동.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는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변변 합동. 세 변끼리 모두 같을 때 쓰는 합동 조건. 그 다음에 SAS,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을 때 변각변 합동 조건. 마지막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을 때 ASA 합동. 그 다음에 각변각 합동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러분 다 눈치 빠르지 않나요? 아니요? 다 눈치 빠르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혹은 삼각형을 하나로 만드는 조건에 보면 세 변 길이 주어질 때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 있다. 그 한 변과 양 끝각을 알면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삼각형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 두 삼각형의 합동인 조건과 의미가 거의 비슷하죠. 두 삼각형의 세 변 길이 모두 같을 때, 두 삼각형의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을 때, 두 삼각형의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을 때 합동이 성립한다. 앞에 배운 내용과 물론 단어는 다르고 개념도 좀 다르죠. 근데 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삼각형 결정 조건 이해했던 그 문장과 두 삼각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는 문장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두 삼각의 합동입니까? 라고 증명할 때는 요 셋 중에 하나 쓰셔야 돼요. 세 변 길이 모두 같은지, 아니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은지, 아니면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지 그 조건을 잘 따져보시기 바래요. 자, 뭐 이런 문제도 이거 뭐 눈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AB의 길이 12 여기 됐죠? 12 AB랑 FD 같고 BC랑 여기 D 같고 CA랑 15 같고 여기는 EF 같고 세 변 길이 모두 같은데 그 무슨 합동이라는 얘기죠? SSS 합동. 다만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좀 돌려야죠. 돌려서 이 모양대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려서 맞춰놓으면 저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가장 뾰족한 부분이 A, B, C, 여기가 12, 여기가 9, 얘가 15. 이렇게 되는 편이죠. 그럼 B랑 대응점은 D예요. A랑 대응점은 F가 되는 거고, 그럼 C랑 대응점은 E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ABC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ABC, 알파벳을. 그럼 얘도 DEF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이 FDE 합동입니다. 합동 무슨 합동? 세 변 길이 모두 같으니까 SSS 합동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합동 쪽은 몇 개라고요? 3개. SSS, 그 다음 SAS, 그 다음 ASA. SSS, SAS, 아싸. 뭐 그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SSS, SAS, 아싸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조건으로 여기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얘는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었죠. 그래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두 변과 끼인 각이었죠. 잘 보니까 모양을 좀 바꿔야죠. 이거를 이 모양에 맞추든지 얘를 이 모양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만약 얘를 이 모양에 맞춘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잖아. F가 아무래도 A에 대응하는 것 같죠. 95도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F가 1이 오고, 그 다음에 3이 1이 가야 되니까 3을 가지고 있는 F와 D, 여기가
D가 되고 나머지 한 점은 당연히 E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95가 됐고 FD가 3, 그 다음에 여기는 FE가 5. 자, 그러고 보니까 AB의 길이와 FE가 같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와 FD가 같죠. 선분 FD. 그 다음에 각 A와 각 F가 같고 삼각형 ABC 이제는 순서는 FED죠. 삼각형 FED. 합동 조건은 두 변과 그 사이 끼임각이 같으므로 SAS 합동이 된다. ABC와 DF가 서로 합동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네모에 알맞은 걸 써 넣으시오. 자, 이것도 모양 보세요. 변이 좀 나와 있잖아요. 변. 이거는 뭐 크게 모양이 다르진 않아요. 얘를 이렇게 살짝 예무처럼 돌려만 주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돌려만 주면 되고 D, E, F. 얘가 10, 얘가 40도, 얘가 60도. 선생님 한 변과 양끝각인데 이게 이쪽에 60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몇 도가 되죠? 삼각형 세 내각이 180이니까 얘네 둘을 빼내면 나머지 양각은 60이 돼요. 그럼 따라 선분 BC의 길이와 여기는 선분 EF의 길이가 서로 같죠. BC와 EF의 길이가 서로 같으며 각 B의 40도, 각 E가 40도, 각 C는 각 F랑 같고 요 위에는 뭐 씁니까? 네, 각 C의 크기가 여기는 각 C의 크기 180에서 80, 40 여기 각 C가 아니고 여기죠. 각 F를 찾는 겁니다. 180에서 80과 40을 빼내면 여기는 각 C 값이 60이 되고 그 60은 알고 보니까 누구랑 같은 거죠? 각 F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변과 양쪽 끝각들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것도 ASA 합동이 되고 삼각형 이름은 ABC 그럼 여기도 DEF 이 순서니까 DEF가 합동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응점을 찾아야 됩니다. 중에서 서로 합동인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고 그때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 딱 보기에는 일단 얘가 또 눈에 보이죠? 3, 5, 7로 만들어진 삼각형. 그렇네요. 3, 5, 7. 얘네들이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에요? SSS.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변과 그 사이 끼임각 5와 6 사이 65도 찾으세요. 여기네요. 5와 6 사이 65도. 얘네 둘이 합동. 무슨 합동? SAS. 마지막 1번과 니을 보니까 한 변 12에 양쪽 끝에 35. 이쪽은 안 나와 있죠? 빼면 되죠. 180에서 135를 빼면 45가 남죠. 그럼 한 변 12와 양쪽 끝에 35와 45. 얘도 그러네요. 한 변 12와 양쪽 끝에 35와 45. 얘네 둘이 합동이더라. 합동 조건은 ASA가 된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면 됩니다.